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산에서 혼자 살던 한 노총각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산을 내려간 그날부터 마음에 드는 처자를 하나둘 만나면서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을 겪는다는 정말 참신하고도 배꼽 잡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본인 배꼽들부터 잘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당시의 조선시대에도 복잡한 한양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신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산에 올라와 사는 것에 남들보다도 더 자부심이 있었던 김마루란 자는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 어울려 놀던 소꿉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 높은 산에서 내려가고 있었지요. 어째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기분이 참 묘하구만 그래. 그간 어찌 사는지도 참 궁금해하던 터였는데 말이지. 근데 나만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오. 나도 이참에 차만 세색시나 얼른 들일 수만 있으면 모를까. 헌데 이런 산속에서 나만 보며 살아줄 그런 처자가 있을라는가 모르겠네 그려. 이런 김마루의 바램은 그저 한낮바람에 실려 먼 산 저편으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살아생전 홀어머니 또한 그토록 노래를 불러대던 며느리였건만 제 아들이 홀로 산에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에는 가슴을 치며 한탄만 늘어놓던 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그런 애통함이 나날이 쌓이셨던 것이었을까. 그로부터 얼마 후엔 몸져눕기까지 했던 것이었지요. 이런 어미가 어찌 사는지 그런 관심은 뒤로 한 채로 그저 사람한테 치이는 것만 피하고 싶던 김마루는 산속에 움막을 지으며 난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고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 절간에 들어간 마냥으로 나름의 속세를 떠나 있던 것이었지요. 이에 산 밑 생활에서 찌든 때를 빼내며 얼마 동안은 아주 속 시원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났을까요? 김마루는 그런 괴로웠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즈음 그제서야 만나고 싶은 처자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홀로 밭을 매다 쓰러졌다는 어머니의 소식에 허겁지겁 산을 내려간 김마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의식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었지요. 이에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장례 치를 정신도 없을 때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와 도와줬던 친구들이 바로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친구놈들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하나같이 제 옆구리가 시린 터, 오직 여자 얘기만 해대는 그런 징글징글 맞은 총각들이었던 것이었지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온전히 산을 내려와 저작거리의 한 주막에서 만난 친구들이 글쎄 전부 하나같이 노총각 신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두 친구를 마주한 김마루는 아주 편안한 마음에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근데 어쩌다 니들도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것인가? 난 니들 전부 애도 낳고 나름 잘 사는 줄만 알았더만. 이런 김마루의 말에 제 아비 서당이를 돕고 있는 방생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여태껏 잠깐이나마 관직에도 올라보고 선생 노릇도 좀 해봤는데 말이지. 어디 내 적성처럼 딱 맞아떨어져 주질 않았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수년째 한량으로만 지내다 보니까는 처자랑 뭐 만날 일이 있어야 말이지. 나도 딱히 눈에 들어오는 처녀가 없어버리니까는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그냥 세상 편하다는 거 아니겠는가. 처자식 신경 쓸 필요도 없거니와 밤마다 쉬고 싶을 땐 괜히 부대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가. 이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김마루가 말을 건넸어요. 그럼 뭐 네 집에선 잔소리 같은 거 안 하시는가? 그래도 너 같은 귀한 외동아들 낳아놓고서는
나라도 네 애비라면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자 방생원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잔소리는 무슨?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일 돕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긴 하는가? 그러니 뭐 처잘 데려오든 말든 내가 마냥 행복하면 된다고만 하시는데 말이지. 예전에 아버지가 타지에 오래 계실 때 말일세. 내가 아픈 어머니를 10수년간 모셔왔지 않겠는가? 그랬다 보니 나만 보면 자식복 타고났다면서 고맙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디 그런 잔소리가 자연스레 나오시겠는가 말이지. 사람대가 다 다른 만큼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면서 말일세. 자식 낳고 안 낳고 하는 문제도 그리 큰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요. 어찌됐든 그랬다 보니 열흘에 한 번씩 서당에 나가 일 말고 말일세. 집에서 책도 보고 글도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긴 아는가. 이에 세상 참 살기 편하단 말로 혀를 끌끌 차는 또 한 명의 김마루 친구가 말을 보탰어요. 그는 오랫동안 대장간을 운영해온 이생무란 자였습니다. 내 참 태어날 때부터 집안복 타고 나서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니 어릴 때부터 네가 엄청 부러웠다는 거 아니겠는가? 누군 혼인 걱정 안 해도 때 되면 돈 나오고 밥도 나오는 것이 누구는 매일같이 쇳덩어리만 두들겨 싸는데도 쌀 한 톨 나오기가 힘들어 버리니까 말이오. 세상도 참 불공평하지. 이 말에 생무의 빈 술잔에 술을 채워주던 김마루가 말을 붙였어요. 아니 그럼 자네는 그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처자 한 명 못 만나고 혼인도 못했다는 건가? 어째 그 아랫도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자 대장장이 이생무가 닭상을 탁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라 이놈아. 어디 날 얼마나 안다고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그따구로 내뱉는 거요? 이래봬도 내 집에 놀러온 처자들이면 하나같이 나 좋다고 초가삼간 다 떠내려가도록 외쳐댔다는 거 아니겠는가? 어떤 처자들은 하도 날 잡아끄는 터에 내 바짓가랑이 다 터지고 말이지. 그걸 또 떼어놓으려고 대장간에도 며칠간 못 나갔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 얘길 마저 듣던 방생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그럼 그 많은 처자 중에서 하나만 골랐어도 장가를 갔을 것을 넌 왜 그걸 마다했다는 것인가? 이놈 이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괜히 설레발치는 거 아니오? 이에 다시 한번 혀를 끌끌 차던 대장장이 이생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얘기를 할라쳤으면 니들처럼 기생이랑 놀아놨다 함될 일이지. 내 못하러 그런 생생한 얘기를 다 만들어내겠는가? 니들은 어릴 때 내가 젤로 힘이 셌던 거 기억 못하는 것이오? 라며 주먹을 있는 대로 꽉 쥐어 보이는 이생무였어요. 이 모습에 옆에 앉은 김마루가 이를 말라며 말을 이었어요. 그만들 하거래. 뭐 친구가 그랬다면 그런 줄로 아는 것이지. 뭐 그리 또 털을 달고 그러는가? 아니 그럼 생무 자네는 그 많은 처자들이 나중엔 하나같이 네 성에 안 찼다는 것인가? 그래도 왜 한 인물하는 그 면상으로 보나? 넘치는 기운으로 보나? 나처럼 혼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오. 이런 김마루의 말에 잠시 술잔을 입에 털어넣던 생무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인물은 무슨? 니들도 아직 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는 눈치를 못 챘나 본데 말이오. 여기 내 손가락 하나가 없지 않은가? 거 수년 전에 한창 일이 많았을 때 말이지. 잘못 쇠질을 하다가는 그만 하루아침에 이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이런 손가락을 처음부터 잘 내보이질 않았는데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는 그걸 모르던 처자들이 나중에 알고서는 말이오. 한 번에 뒤돌아서 버리는데 내 어찌 그걸 못하러 잡았겠느냐 말이다. 그딴 처자들은 인생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에 순간 하나같이 이생무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김마루와 방생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멋쩍은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보이는 김마루였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린 처지도 비슷한데 말이지. 이런 마당에 계속 독신 생활 잘 이어갈 수만 있다면 말일세.
별 고민이 없을 거라는 거 아니겠는가?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것이 여자이거늘. 아예 없는 것이 이토록 속 편한 마당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 필요 없는 욕심을 더 부리겠느냐 말이오. 그러니 이 잔으로나마 우리 앞으로의 독신 여생을 맘 편히 잘 기려보기나 해보세. 이런 김마루의 말에 손가락이 하나 없는 손으로 술잔을 든 이생무가 화난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역시 옛 친구들을 보니까는 인생에 아주 활력이 돋는구만 그래. 인생 뭐 있겠는가? 뭐 아니면 독야청청이지. 그럼 니들도 혼자 잘들 살더라고. 라며 술잔을 세게 부딪히는 친구 셋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허국 이놈은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건가? 어디 먹여 살릴 처자식이라도 있는가 보제. 이런 김마루의 물음에 뭘 좀 안다는 표정의 방생원이 말을 이었어요. 아, 처자식은 무슨. 그놈은 지금쯤 또 어느 처자 치마 품에 폭 빠져설라무네. 그냥 민기적대고만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는가? 네, 집이 가까워가지고서는 안 볼래도 봐져갖고 죽을 맛이고만. 아, 이놈이 글쎄 여러 처자를 그냥 한꺼번에 끼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깐 어디 한 처자에 정착할 리도 만무한 것이고 말이지. 그러자 놀란 얼굴의 대장장이 이생무가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 그런 기술은 또 언제 나 모르게 배웠다는가? 거 어릴 때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건네던 놈이 말이오. 이에 김마루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말이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말이지. 그럼 어찌됐든 말이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하고는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말이지. 그놈 오면 또 우리한텐 필요도 없는 마음 괜히 불질러 놓고 가는 건 아닐지 모르니까 말이오. 그 허국이 오면 말일세. 어중간한 처자 얘기는 꺼내지들 말자고. 헌데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그 신기한 말처럼 그 허국이란 자가 헐레벌떡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같이 양반은 못 되겠단 소리로 허국을 놀려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키던 그들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려 국이 요즘 자넨 어찌 지내는가? 왜 예전엔 아버지만 모시고 살면서 거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맨날 먼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자 허국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땐 아버지 때문에 진짜 바쁠 때였으니까 그랬지. 원체 내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하는 일이 좀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도 어깨너머로 일 좀 배웠다 보니까는 지금은 건너 마을에서 잡동산 일을 떼와 팔고 있다네. 헌데 지금은 내 맘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시간이 뭐 널널하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에 대장장이 이생무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껴들었습니다. 어째 시간이 남는다 해도 그런 장사가 어디 놀아제낄 시간이 있는 일이단가? 하여간 어쨌든 말일세. 그 벌이가 나름 쏠쏠하긴 하겠구만 그래. 그러자 순간 말을 끊는 방생원이었어요. 쏠쏠하기는 무슨. 아, 이놈이 작업 벌인 처자들만 세볼라 치면 이 양손가락에다가 발가락 가정 다 모자라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 처자들을 번갈아 만나 제끼니까는 그 돈을 벌어도 어디 제자리에 있겠느냐 말이오. 바로바로 빠져나가기 바쁠 텐데 말이지. 아, 안 그런가? 이에 입술을 삐쭉 내민 허국이었습니다. 뭘 알고 그런 소리라더라고. 지금 내가 처자들만 만나고 다닐 땐 줄 아는가? 거 돈 버느라 정신없는 사람한테 친구놈이라도 소용없긴 마찬가지구만 그래. 헌데 내 일해 보니까는 진작부터 난 김마루 네가 참 부러웠다는 거 아니겠는가. 나도 얼마 동안만이라도 사람 좀 덜 부대껴가면서 그 공기 좋고 조용한 산속에서 홀로 지내고 싶었는데 말이지. 특히나 그 처자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는 그 내 몸도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오. 이런 허국의 처자들 얘기에 남은 친구 셋은 허국을 걱정해줘야 할지 아님 부러워해야 할지 분간이 가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나 널 꼴찌 썩이는 처자들이 많으면 말일세. 그럼 어디 이 자리에서라도 그 얼굴이나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얘들도 너 오기 전에 아주 옆구리가 시려갖고 안달이 났었으니까 말이지. 갑작스런 방생원의 눈치 없는 소리에 김마루와 이생무가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쳐댔습니다. 그러자 진작 눈치챘다는 듯 배시시 웃는 허국이 말을 받았어요. 나도 그리 봤네 그려. 아주 이놈들 얼굴만 봐도 이맛박에 딱 써있는데 말이지. 그럼 어디 보자. 지금 내 머릿속에 한 번에 스쳐가는 누님이 계신데 말이오. 내 가끔 산에 오를 때마다 찾아뵙는 누님인데 말이지. 어째 그럼 그 산에 지금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는가? 그러면서도 나일 거꾸로 먹는 미모를 지녔다는 둥, 앵두 같은 입술에 목선까지 예술이라는 둥, 더 말을 이어가자 다들 술맛도 떨어져 가던 차였다면서 그 누님 얘길 더 들려달라 자세까지 고쳐앉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에 김마루도 자신도 어느새 자신의 귀를 더욱 빼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내 호탕한 웃음을 웃던 허국이 말을 이었어요. 내 어린 날에 몇 달 동안 장사일 도우면서 친해진 누님이었는데 말이지. 어째 말주변도 좋은데다 외모까지 받쳐주니까는 주변에 꼬이는 건 남정네들 뿐이었다는 거 아니겠는가. 헌데 이 누님이 워낙 생각도 꼿꼿한데다가 복잡한 연애사는 견디지를 못한 것이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면서 지금 그 산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데도 처자가 혼자 산에서 살려다가 보니까는 이래저래 불편한 일들이 꽤나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 때마다 지붕도 각 고쳐주고 큰 힘을 써야 할 땐 더 좀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말이지. 아 근데 이 누님이 글쎄 좀 보통 처자 같지 않게 말일세? 그 남정네들의 얘길 참 잘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이래저래 힘들고 우울할 때 말이지. 참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장장이 이생무가 무릎을 치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더 좋네 그려. 어쨌거나 우리도 이 자리를 뜰 참이었으니까 말이지. 그럼 그 산으로 올라가서 또 한번 술잔을 기울여 보겠는가?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말이오. 이에 방생원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말이 없던 김마루였건만 어느새 일어나 옷을 털더니만은 아, 그래도 빨리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 산 중에 해는 순식간에 져버리니까 말이지. 국이, 빨리 앞장서더라고. 처자 얘기라면 제일 먼저 꺼내지 말라던 김마루였기에 어이없단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 방생원과 이생무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모두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 산에 사는 김마루도 채 알지 못하던 곳으로 향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언덕배기에 꽃이 만발한 곳을 당도하니 그 숲속 한가운데에 웬 작은 집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숙 누님, 지금 안에 계십니까요? 허국이 목청을 높여 크게 외치니 산 주변의 새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그 집 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만 웬 얼굴이 조그맣고 눈썹이 가느다란 처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산에 사는 사람치곤 피부도 허여멀건한 것이 팔다리도 길쭉길쭉한 데다 날씬하기까지 한 몸매인 것이었습니다. 더 젊은 시절 남자 꽤나 울렸을 법한 생김새인 것이었지요. 아니 허국, 말도 없이 이것이 무슨 일인 것이오? 아니 또 이 멋진 분들은 대체 누구길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냐고? 이런 물음에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하는 허국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누님이란 분의 소개도 아울러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리고 나자 얘길 많이 들었다면서 이어지는 친구들의 칭찬 세례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현숙 누님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에 신이 났는지 바로 마당채에다 술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덕담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지요. 얼마의 시간이 재미난 이야기로 흘러갔을까요? 이젠 해도 서산으로 기우는 가운데 현숙 누님의 말솜씨가 더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잘 익은 막걸리처럼 술술 넘어가기가 바쁜지 이런 누님의 목소리에 흠뻑 취해 있던 김마루가 은근슬쩍 말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찌 누님은 이런 산중에서 사는 것부터가 저랑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요? 이래 마음가정 맞아떨어지니까는 나도 이 산중에 오래 살아오면서 여기와 이리도 잘 어울리는 분은 정말 첨이라는 거 아닙니까요? 딱 이런 분과 내 꼭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말입니다. 누님은 그리 생각 안 하시오? 이에 다른 친구들을 돌아보자 그런 김마루의 말에 나름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방생 엄마는 살짝 고개를 내젓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김마루와는 반대되는 말로 현숙 누님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말이오. 어째 누님은 이런 상과는 딱 등저마땅할 것만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가녀린 팔목과 발목을 하고서는 어째 이런 험한 곳에서 힘에 부치는 일만 하고 있다요. 내 누님처럼 여와 안 어울리는 사람도 살면서 처음 보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누님을 진짜 여자답게 만들어줄 그런 머슴 같은 남정네가 옆에 딱 버티고 있어야 한다 안 합니까요? 근데 어쩌다 누님은 여태껏 이래 혼자 이 지경으로 살아온 것이오. 이 말에 뭔가 싸늘한 분위기가 주변을 뒤덮는 것이었어요. 이에 허국은 화제를 돌려보려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저 해맑게만 웃고 있는 누님인 것이었지요. 그러더니만은 약간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난 그녀가 자신의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생원 쪽을 향해 슬쩍 손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남은 친구들도 하나같이 그런 누님과 방생원을 숨죽여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방생원은 곧장 헛기침을 한번 이어하더니만은 그 누님을 쫓아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둘은 곧 작은 문간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조용해진 마당채에서 남은 친구들은 모두 제 술잔만 들여다보기 바쁜 것이었지요. 요것이 무슨 일이다냐? 내 혼자 좋은 말은 다 늘어났는데 말이지. 지 씹어댄 놈은 좋다고 저리 데려가니 내는 저놈 좋은 일만 하고 말이오. 이것이 대체 무슨 기분이라는가? 이런 김마루의 한탄에 허국이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저 누님이 말이네. 옛날부터 좀 남자 보는 눈이 낮기로 유명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마루 네가 좀 이해를 하더라고. 여기서 뭐 네 뽕을 다 뽑을 생각도 아니지 않았는가? 오늘 아직 시간도 많이 남은 터에 그럼 우리 저 아래 다른 마을에서 남은 흥을 마저 뽑아내보는 건 어떻겠는가? 거기 내 아주 좋은 자리를 안다마는. 이런 허국의 말에 대장장이 이생무가 화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아쉬움을 달랠 만한 데가 또 있다는 것인가? 거기에도 저런 현숙 누님 같은 이쁜 처자가 있기라도 하다는 것이오. 그러자 허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다는 거 아닌가? 저 누님보다 이쁘면 더 이뻤지. 모자라면 내 성을 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됐든 니들은 그냥 나만 따라오더라고. 거기 가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는. 그럼 이러들 나더라고.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허국이었습니다. 이에 김마루도 마지못해 일어나는 눈치였지요. 거긴 뭐 다를 것이 있겠냐는 표정이었건만 뭔가 아쉬운 생각에 다시금 누님 집을 슬쩍 바라보는 김마루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맛만 타시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산을 내려온 이들이
달빛인지 등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어느 오색등이 켜져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들은 곧 그곳이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생집이란 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거나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허국의 이름만 속삭여대는 김마루였어요. 그 표정도 아까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의욕이 불끈불끈 솟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국이. 그럼 여기 일에 앉아있기만 하면 처자들이 들어와 술가정 따라준다는 거 아닌가? 아, 그것이 참말인 것이요? 그러자 허국이 아, 그럼 참말이고 말고. 근데 이놈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는가? 내 이 정도 촌놈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데려오는 건데 말이지. 라며 술 마시는 내내 웃어 제끼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장장의 친구 이생무도 한두 마디 거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마루 이놈은 이날 이때껏 여자랑 한번 손도 못 잡아봤다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말일세. 이런 곳은 사실 나도 처음이라서 말이지. 어째 여기 처자들은 다 수처녀가 아니라던데 그것도 참말인 것인가? 이건 어찌 내가 똑바로 아는 것이지? 이런 이생무의 말에 김마루도 허국의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왠지 수처녀가 아니라면은 별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 그럼 당연하지 않은가? 여긴 남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곳인데 말이오. 여기 처자들은 그런 남이 아니고 모시겠는가 말이지. 그러니 오늘 처음 만나 내일 해 뜨면 헤어질 거라 가벼이 생각하고 말일세. 큰 부담은 내려놓고 그냥 오늘의 아쉬움만을 한 번에 맘 편안히 달래본다라고만 생각하란 말이네. 괜한 애정 같은 건 맘속 한켠에다가 던져놔 놓고 말일세. 허나 김마루의 머릿속엔 아까 그 산속 누님이 맴돌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나름의 톡톡 튀는 말씨에다가 그냥 꼭 안고만 있고 싶은 그 호리호리한 몸매가정 생각나버리니 그걸 쉬이 내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장장의 이생무도 이런 김마루와 똑같은 표정이었지요. 잠시 후 술 한 잔 더 기울이던 사이 화려한 저고리를 흩날리는 아리따운 처자들이 조용한 버선발로 이들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김마루는 요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만 콩닥거리는 제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옆에 앉은 처자를 흘끔거리며 보더니만은 앞에 놓인 술잔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뭐하나? 그 따라준 술은 바로바로 마셔야 할 것 아니요? 허국의 말에 술잔을 입에 털어넣던 김마루가 허국 옆에 앉은 기생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에 멋쩍은 표정으로 얼른 제 눈을 피하는 마루였습니다. 자신 옆에 앉은 처자가 마음에 덜 드는 것인지 되려 다른 기생한테 더 신경이 가는 모양이었지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아니 잠깐 정시댁에 있던 생모 오라버니 아니셔요? 불현듯 허국 옆에 앉았던 그 기생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생무를 향해 묻는 것이었어요. 이에 이 생무도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그 집에 있던 몸종 덕순이 아니더냐. 아내도 들어올 때 널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말이오. 어찌도 그리 잘 차려입으니까는 내 정말 몰라보겠구만 그래. 그러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그 덕순이란 기생이 생무 옆으로 다가가더니만 와락 그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십니까? 그 정씨 어르신 댁에서 먼저 나가신 뒤로 내도 뒤따라 간다는 것이 그만 몇 달이나 훌쩍 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그 뒤로 어딜 가셨는지 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소용이 없더만은. 아니 어찌 이런 데서 다 만날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내 여기에 와 일한 지 딱 첫째 날 되는 때에 말이오. 정말이지 신기하기가 이루말할 데가 없소이다. 이런 덕순이란 처자의 말에 다들 함께 놀라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 사이 대장장의 이생무도 반가운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생무가 그 정시 집안의 머슴으로 있던 당시 덕순이란 처자가 좋아한다 고백까지 했었거늘 생무 자신은 홀어머니를 신경 써야 하매 이사를 한 뒤에도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여지껏 그를 수소문해 오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덕순이였건만 입에 풀칠은 해야겠기에 기생집에까지 발을 들인 그 첫날 이리도 운명처럼 좋아하던 오라버니를 마주한 것이었지요. 이에 둘의 쉬지 않는 대화는 김마루를 또 입맛만 다시도록 했습니다. 허국은 제 곰방대만 피워대기 바쁜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 결국 이생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은 그럼 친구들, 내 귀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말일세. 어쩔 수 없이 먼저 일어나니까는 남은 시간 잘들 놀다 가더라고. 또 필요할 때 연락하든지 하고 말이지. 라며 그 덕순이란 처자와 횡하니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눈치로 봐선 기생집을 나가자마자 따로 살림까지 차릴 판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마루는 내심 그 허국 옆에 앉았던 기생을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생무와의 대화 중에 심지어 처녀라는 사실까지 알고 난 뒤부터는 더욱더 우라통만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술잔만 더 기울이는 김마루였지요. 그러다가는 갑작스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허국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국익! 자네가 오늘 산에 올라가자 할 때부터 내 쪼까 맘에 안 들었었는데 말이오. 어째 여기까지 와서도 이래. 난 일이 하나도 안 풀릴 수가 있다는가? 기냥 내 짝이 아닌 처자들한테만 맘을 다 빼앗기고 말이지. 내 그 이유라도 좀 알면 그나마라도 나을 것을. 어째 이 좁은 속이 확 터질 것 같은데 자넨 어찌 그리도 웃고만 있다는가? 아고 입이 달렸으면 말 좀 해보더라고. 어찌 자넨 날 여기까지 데려와 이래 나만 괴롭힌다는가? 그러자 제 옆에 온 기생과 웃고 떠들던 허국이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마루, 이래봤자 나도 자네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이오. 만일 달랐다면 내 어디 여서 이래?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는가? 나도 자네의 그런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으니까는 그럼 얼른 다른 분위기로 좀 바꿔보세. 왜 그러다 보면은 또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넉살 좋은 친구 허국의 말에 살짝 마음을 추스르는 김마루였어요. 그리고는 두루마기를 챙겨 입은 그들이 기생집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허국이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기는 김마루였어요. 그나마 허국이 제일 친한 친구였다라지만 다른 놈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지 좋다는 처자들하고 몽글몽글 입김만 피워대고 있을 걸 생각하니 이런 오밤중에 바깥만 맴돌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마냥 못마땅하기만 한 김마루였습니다. 헌데 허국을 따라 결국 맞닥뜨린 곳은 아까보다도 더 요상하고 야릇한 곳이었어요. 길 곳곳에 헝겊 쪼가리들이 나풀거리고 있는가 하면 얼마를 더 걸어가자 환한 금음달 밑에 어슴풀에 웬 절간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속생각에 잠겨 말을 못했는데 말이지. 어쩌자고 자넨 날 또 이런 요상한 데로 데려왔는가? 그러자 허국이
안심하라 이르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성황당에서 말일세. 자네의 여복 운때나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지. 여기 계신 무녀가 왜 꽤나 용하다.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만 딱 믿고 자네 미래나 한번 제대로 점이나 쳐보세. 어찌 알겠는가? 여 계신 이분 때문에서라도 진짜 니 짝을 떡하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에 살짝 구미가 당겨하는 김마루였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제 점을 쳐보거나 굿을 해본 일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지요. 그리고 이 정도로 나락간 상황에서라면은 이보다 더한 것도 달갑게 받아들일 것만 같은 그였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린 성황당 내 발을 들인 그들은 곧 양쪽 눈이 쫙 하고 찢어진 아주 신비로운 무녀와 마주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 허국의 부탁대로 친구 김마루의 여복점을 치기 시작하는 무당이었습니다. 허국이 건넨 복채를 두둑히 받아놔서 그런지 꽤나 점잖아 보이던 무녀가 색난리를 펴듯 이리저리 몸을 흔들고 머리채까지 흔들며 누군가의 혼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은 어째 그럼 자네는 이번 생에서 볼장을 다 봐볼 텐가? 아니면 다음 생에까지 기다려 볼 텐가? 이런 뜬금없는 무녀의 질문에 김마루는 어안이 벙벙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을 잇지 못하자 아마루? 자네한테 묻는 거 아닌가? 이번 생에선 어떤 처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볼장을 함 다 봐볼 텐가? 아님 다음 생에서라도 그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 볼 텐가? 빨리 답변을 드려보게. 이에 무녀의 말을 더 곱씹어준 친구 허국이었건만 이런 중마고우의 말에도 그저 계속 고민을 이어하는 김마루였습니다. 헌데 그러다가는 천천히 대답을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번 생에서 끝장을 다 봐봐야지 않겠습니까요? 그 다음 생이란 것이 어찌 있을지 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선 말입니다. 그러자 감았던 눈을 확 하고 뜨고 난 무녀가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네 운때가 지금 바로 여기에 딱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어디 그럼 내 말을 잘 한번 들어보거라. 자고로 너의 여복은 말이다. 약 3년 전에 이미 바닥난 지가 오래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다 보니 저기저 삼신 할매도 그렇고 내 몸일 때마다 들어왔다 나가는 저기저 천지신명도 그리 얘기를 하거늘 어찌 지금에라도 그 복을 퍼뜩 살려내려면 말이다. 무엇보다 오늘 내 말을 필히 따르고 행해야 할 것이야. 그나마라도 네 남은 여복까지 날려 남은 여생을 평생 동안 혼자 보내지 않으려면 말이지. 이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던 김마루가 다시금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곧 맞이할 새벽녘에 말이다. 매일같이 이곳 성황당 주변을 드나들며 제를 올리고 가는 한 처자가 있는데 말이지. 먼저 간 누군가의 영을 달래려 새벽 기도를 올리는 그런 처자인데 말이다. 이에 곁에 앉은 허국도 마침 효녀가 아닐까란 생각에 좀 더 관심이 갔는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처자가 바로 너의 유일한 여복 되실 분이시렸다. 다시 말해 네가 여생을 홀로 보내지 않도록 해줄 그런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이란 것이지. 심지어 그분 때문에서라도 없던 처자식 복까지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헌데 그 처자를 놓쳐버린다면 넌 평생 이 산속에서 혼자 남아 하늘만 바라보다 눈 감아야 할 것이야. 이 말에 손을 제 입으로 가져가는 김마루였어요. 이에 같이 듣던 허국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얼른 성황당을 빠져나온 그들은 무녀가 말한 처자가 올 때까지 그 제를 올리기 위해 마련된 별채 옆에 숨어 몰래 기다리기로 했더랬지요. 그래도 어째 이제서야 드디어 장가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그 처자가 누군지 아직 알 순 없어도 말이지. 자네 덕분에 고 죽다 살아난 기분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참말로 고맙네 친구. 그러자 허국이도 마냥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올라온 처자에게 첫마디를 잘 띄워야 한다며 이래저래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진심을 전해야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새벽 달기 울 때가 되어 그 성황당 별채 옆에 더욱 바짝 엎드리는 김마루와 허국이었어요. 헌데 잠시 후 힘겹게 산을 올라와 그 별채에까지 발을 들이니는 다름 아닌 허리가 굽고 주름도 깊게 패인 한 할머니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김마루와 허국은 잠시 동안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뭔 일이라는가? 저 할머니가 그 무녀가 말한 처자가 맞다는 것이요? 아, 그러니까 말이네. 헌데 이 시간에 여 올라온 사람이라곤? 저 할머니가 전부니까 말이지. 벌써 새벽도 물러가고 있는데? 아, 정말 이것이 어찌된 일이단가? 곧이어 아침 해가 밝아오는 그때 재를 다 올리고 나온 할머니가 산을 내려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마루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허국은 왠지 자기 일 아니랄까봐 그런 김마루의 등을 확 떠미는 것이었어요. 이에 주저하던 김마루는 결국 그 할머니의 길을 가로막고 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할멈 제가 뭐 좀 여쭐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잠깐 저와 잠깐 오늘 하룻밤을 같이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러니까는 마냥 머뭇거리며 쭈뼛쭈뼛 말까지 더듬는 김마루였어요. 헌데 이에 무심히 그런 마루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할멈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뭐 좋소이다. 그럼 뭐요,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십시다. 마침 아침상도 미리 차려놓았던 참이었는데 말이오. 같이 드시면서 그럼 얘기나 좀 나눠보십시다. 라며 먼저 앞장서가는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이에 김마루는 어찌해야 하냐며 허국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내 하는 수 없다는 듯 이 둘은 곧장 그 할머니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까지 어정쩡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이내 방 안에 앉은 채로 그 아침상을 받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글쎄 상을 들고 들어오는 이가 다름 아닌 절세의 미인 며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지껏 봐온 처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김마루의 머릿속을 헤집다 못해 그 맘속에까지 들어와 가부좌를 틀어버리는 그 집 며느리인 것이었어요. 어째 그 무녀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었고만 그래. 내 이런 년을 결국에 만들어주신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내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요. 그 무녀가 말한 것이 이 집 며느리를 말한 것인 줄 내 미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했건만은 내 사전엔 정말 죽으란 법은 없는 것인가 보네 그려. 라는 생각으로 뛸 듯이 기뻐하는 김마루였습니다. 이에 친구 허국도 마루의 속생각을 알아챈 것인지 대신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 집 며느리는 진작에 남편을 잃고
그런 아들의 죄를 지내며 매일같이 성황당에 오르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난 김마루는 남은 시간 동안 그 며느리와 얘기라도 잘 나눠놔야겠단 생각으로 맘 편히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이에 허국도 내심 도와주려는 눈치였습니다. 이에 이 말 저 말 그 집 며느리와 별 쓰잘데기 없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나누던 김마루였건만 초저녁부터 피곤기가 화억 몰려온 터 어느새 잠이 들고 만 것이었지요. 친구 허국도 피곤했긴 마찬가지였는지 김마루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아침 커다란 기지개를 피며 일어난 김마루가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은 채로 입맛만 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아, 허국이. 자넨 어째 벌써 일어난 것인가? 그 먼저 일어났음. 나 좀 깨워주지 그랬는가? 허국이 근처 뒷간에라도 가 있는가 싶어 얼른 내지른 김마루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멈이 다가와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어째 이제서야 일어났는가요? 어제 술도 좀 많이 자신 것 같더만은. 그럼 내 얼른 꿀물이라도 한 잔 타다 드리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심 할머니의 존댓말이 거슬렸던 김마루였건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저 제 친구 허국이를 찾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아, 그 친구분께선 새벽에 일찍 나가셨는데 말이오. 먼저 간다고 잘 전해달라 이르기는 했다만. 이런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는 김마루였어요. 아니, 먼저 가다니요? 그 친구가 날 놔두고 새벽에 먼저 나갔다니.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방긋이 웃으며 대답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혼자는 아니고 말이지요. 내 며느리와 눈이 딱 맞아서 가지고서는 그 혼인 전에 같이 살아보겠다면서 황급히 나갔다 안 합니까요? 내 아들 잃고 며느리한테는 진작부터 좋은 남자 찾아 나가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온 터였건만은 이제서야 연을 만난 것 같다면서 아 그리도 기뻐하고 좋아라 하는데 내 어찌 안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친구분과 참 잘도 어울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든 차였건만은. 이 순간 땅에 주저앉으며 바닥을 치는 김마루였어요. 아이고야. 오메, 이런 몹쓸 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 이런 놈을 친구라고. 갑작스런 김마루의 넋두리에 꿀물을 더 급히 가져다주는 할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마루를 위로하려는 듯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거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 넋두리는 나도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말이오. 나도 아들 잃고 그런 슬픔에 잠겨 하래기 못하래기 참 많이 했더랬지요. 그 소릴 며느리가 전부 다 받아줬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김마루는 할멈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손사래만 치다가는 허공만 올려보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그 성황당에 발을 들일 때부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네, 1년 전부터 아들의 죄를 올려왔지만 말이요. 그 처음 죄를 올릴 때부터 그곳에 계신 무녀가 말을 걸어왔는데 말이요. 아, 그 무녀가 글쎄 딱 1년째 새벽 되는 날에 나한테 말 거는 남자를 꼭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아들과 못다 이룬 아쉬움은 모두 가실 수가 있을 것이요. 그 슬픔도 어느새
잊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새벽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산을 올랐더랬지요. 그리고는 당신을 만난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 말에 금세 눈물을 거둔 채로 할멈을 바라보는 김마루였어요. 헌데 그 무녀가 또 이르기를 그 남자를 꼭 내 아들로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아들이 잠깐이나마 돌아왔다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간 못다한 얘긴 물론이고 살아생전에 못해줘서 아쉬운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리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죽을 것 같은 맘도 어느새 풀어져 아주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김마루가 어느새 먼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어머니께 잘 못해드려 그토록 한이 되어 남아있었건만 지금의 이 기회가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 무녀가 말한 여복에 관한 것이지요. 수년 전 어머니의 바램을 뒤로한 채로 산을 올랐던 그 시절에 바로 김마루 본인한테 들어올 마지막 여복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마땅했던 효심은 물론이고 그런 효도 또한 전부 날려먹은 상황에서만큼은 누구한테도 여복이란 것이 제대로 들어올 순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버린 김마루는 그날부로 그 할머니와 마치 친모자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해 들로 나가 먹는가 하면 꽃밭도 산책하고 그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도 주고받는 등 어머니와 진작 해보고 싶던 일들을 하나같이 아주 맘껏 해보기에 이른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을 아낌없이 모두 다 쏟아내고 나니 매일매일이 감동의 눈물로 차올라 그간의 슬픔 또한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니 김마루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난 그때에 함께 밥을 먹은 할머니는 그만 자신의 방에서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잠깐 김마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아들이 베고 눕던 베개를 꼭 끌어안고는 미소를 머금은 채 영영 깊은 잠에 빠져들고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마루는 깜짝 놀라기도 잠시 숨을 헐떡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마냥 아주 끝없이 통곡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내려갈 정도로, 아니, 온 천지가 그 소리에 놀라 비를 내릴 정도로 큰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지요. 이후 할멈의 장례를 잘 치러드린 김마루는 그 집을 정돈해드린 뒤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저 계십니까? 웬 젊은 처자의 목소리에 대문을 열어보는 김마루였습니다. 헌데 향긋한 꽃내음이 풍겨옴도 모자라. 아니 웬 여지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미모의 처자가 환한 미소를 보이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기가 순심이가 사는 시댁이라 들었는데 말입니다. 전 순심이 고향 친구 효연이라 하온데 며칠만 좀 묵어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요. 제가 혼자 살던 집이 불에 탄 터에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에 순간 그간 잃어버리고 있었던 생기가 한순간에 돌아와 버리는 김마루였어요. 그리고는 함께 미소를 지으며 그 효연이란 처자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내내 김마루의 얼굴에는 한없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것도 새로운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꽃으로 말입니다. 이후 김마루와 효연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천생연분의 연이라 여기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더니만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오래오래 행복한 여생을 아주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모님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물론이요. 아낌없이 그런 마음을 꼭 행동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요. 그러기만 한다면야 그에 딸려올 행운이 언제 문 두드려 줄지 모를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얘기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